로코퀸이었지만 근래 들어 무거운 작품들 위주로 촬영했던 전도연 씨가 밝은 얼굴로 돌아온 작품 1타 스캔들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밝은 느낌의 드라마인 줄 알았지만 1화를 까고 보니 복선도 많고 미스테리한 부분도 많아 설명이 있으면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드라마 같네요. 오늘 1타 스캔들 1화에 나왔던 장면들 중 다루고 싶은 주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두 주인공에 대한 이해, 사진을 찍은 범인, 침대가 아닌 침낭에서 자는 이유, 선재네 가족의 갈등,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라마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주인공 2명의 성격을 깊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먼저 남해이의 엄마이자 국가대표 반찬가게 사장으로 나오는 남행선은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의 생활력이 강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그녀의 생활력은 특유의 유머로 엄마들을 반찬가게에 영업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한 큐에 설명하는 장면이 동생을 통해서 연출됐죠. 테스토스테론 가다로 갈기도 있고 울음소리도 수컷처럼 변한다는데 나는 이거 완전 남행선 누나 같아. 네, 암사자이지만 과도한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로 숫사자의 갈기가 생긴 암사자. 이는 가장이 없는 집안에서 여자이지만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선택의 여지 없이 숫사자가 되어야 했던 암사자 남행선을 한 번에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혜이의 친구 엄마들이 엄마로서 딸들을 극진히 챙기는 반면 돈을 벌어야 하는 가장이면서 동생까지 챙겨야 하는 남행선은 딸에게 전혀 신경을 못 써주고 있죠. 비가 오는 날에도 남행선은 젖은 혜이의 모습을 봐주지 못했고 혜이가 죽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몰랐으며 집을 나선 혜이의 슬리퍼는 혜이의 발 사이즈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이즈였습니다. 아무래도 아픈 동생에 비해 딸 혜이는 항상 묵묵히 혼자서 잘 해왔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겠죠. 이 믿음은 남행선이 가진 우월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난 이 대한민국 사교육과열은 다 엄마들 책임이라고 봐. 너무 유난들인 거지. 유난이 유난을 낳고 유난이 집착이 되고 집착은 또 경쟁을 낳고. 사교육을 비판하며 학벌 위주 대한민국을 꼬집은 남행선이지만 이는 사교육 없이도 잘 해내는 딸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는 우월감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교육을 해줄 수 없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필요한 변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아직 어린 나이인 혜이가 묵묵히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수업으로만 따라가기 힘든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없는 가정환경, 자신보다 관심이 필요한 삼촌. 그녀의 믿음은 오히려 딸 혜이에게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드라마 전개에서 남행선은 가일기가 생긴 암사자 역할 중 가일기가 아닌 미처 챙겨주지 못한 딸 혜이를 좀 더 깊게 바라다보는 암사자로서 딸을 지켜주는 엄마 남행선의 성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최치열과의 만남을 통해 어쩌면 가일기를 복고 남성형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아닌 여성형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내뿜는 여자 남행선의 색다른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생긴 딸을 책임지기 위해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사람이니까요. 자, 남행선이 유머와 열정으로 엄마들을 영업했다면 최치열은 명석한 두뇌와 내다버린 건강으로 학생들을 영업하는 사람이죠. 학생들 앞에선 따뜻하고 배려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수업이 끝나면 누구보다 예민하고 직원들 이름도 기억 못하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업계 1위 1타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과도한 스트레스로 섭식장애도 앓고 있죠. 그의 하루를 보면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광고 촬영을 위해 연기, 춤까지 마스터했고 중간중간 시계를 보는 모습을 통해 광고 촬영뿐만 아니라 다른 스케줄이 꽉 차 있음을 암시했죠. 수업에 들어가서는 학생들이 쓰는 줄임말도 쓰는 등 1타 강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것은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는 실력뿐만 아니라 줄임말, 트렌드, 춤, 연기, 얼굴 등 모든 걸 갖춰야 함을 몸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물론 문제풀이 역시 넘사벽인 이유는 경쟁회사 퍼펙트엠의 송준호 강사보다 30분 늦게 시작했지만 중간부터 앞지르기 시작했고 문제풀이도 완벽했죠.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최치열 역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처음 행복을 느끼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왔죠. 바로 남행선이 만든 음식을 먹는 행위입니다. 섭식 장애를 앓고 있는 최치열에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사람이죠. 앞으로 최치열은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게 되면서 강한 프라이드에 상처를 받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남행선에게 도움을 받아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타 강사 자리에 있는 만큼 조금의 사건 사고도 논란이 되는 최치열. 오늘 회차에서 최치열은 철없는 제자 때문에 큰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허나 이 아이에게 큰 악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유포한 사람이 최치열에게 진짜 악의를 가진 사람이겠죠. 이 카메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범인은 총 3명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쟁사 퍼펙트엠의 송준호, 같은 회사 3타 강사 진이상, 그리고 과거 트라우마가 된 학생과 연관이 있는 사람. 이렇게 총 3명으로 좁힐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더 프라이드 회사와 경쟁 구도인 퍼펙트엠은 송준호 선생을 필두로 30분 먼저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지만 최치열이 라이브를 키는 순간 학생들을 다 뺏겨버렸죠. 퍼펙트엠 입장에서 최치열은 스카우트할 수 없으면 없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때문에 최치열의 사생활에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죠. 다음은 더 프라이드 회사에 같이 다니고 있는 강사 진이상입니다. 오늘 논란이 터지자마자 진이상은 이런 말을 했죠. 제자랑 그딴 사진이 찍혔으니까 그게 아예 없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최치열이 그러고도 나물 인간이라고. 그 인간이. 네, 1타 강사인 최치열에게 자격지심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물 소개해보면 최치열에게 가려진 3타 강사로 진이상 역시 수학 강사입니다. 인기로도 실력으로도 1타 강사가 될 수 없다면 논란으로라도 최치열을 1타 강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인물이겠죠. 진이상 역시 충분히 카메라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치열의 트라우마 속 여학생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 최치열에게 트라우마가 된지는 알 수 없으나 최치열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가벼운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건의 진범이 최치열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 여학생의 가족 혹은 지인의 경우 최치열 탓을 하며 복수심을 태우는 게 큰 위안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최치열이 항상 자신에 대해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그 또 최치열 낯장나지. 맨날 나 까고 다녔네. 어쩌면 이 악플러가 트라우마가 된 해당 학생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1화에서 의아한 장면이 있었죠. 최치열이 비싼 침대를 놔두고 1인용 침낭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침대가 아니라 침낭에서 잠을 청하는 걸까요? 이는 최치열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최치열은 스트레스로 인해 섭식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인간관계에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회사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통칭해서 애기라고 부르는 이유도 애기 너 문제지부터 가져오고 애기 너 그쪽 상황 계속 체크하고.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겠죠. 이는 최치열이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태도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야. 서로 알아가고 의지하고 화해하려고 애쓰고 그런 가성비 떨어지는 짓을 왜 하냐. 싸우고 화해하고 애쓰고 가성비 떨어지는 일. 프라이드가 높은 최치열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치부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누군가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것에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죠. 저는 최치열이 아무에게도 곁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것이 과거 이 여학생과의 트라우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관계를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라고 무시하지만 사실은 겁을 잔뜩 먹은 상태이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려 하지만 누구보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죠. 이 외로움이 드러나는 게 바로 1인용 침낭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1타 강사로서의 공허함,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최치열에게 비싼 침대는 너무나 넓은 침대였을 겁니다.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건 딱 1인분, 자신을 완전히 감싸줄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죠. 비싸고 넓은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안식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최치열의 현재 상태를 침대에서 침낭으로 옮겨 잠을 청하는 모습으로 감독님이 간접적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 싶네요. 사실은 누군가의 관심이 누구보다 필요한 최치열은 자신의 현 상태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최치열을 치료해줄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바로 남행선이라고 확신합니다. 남행선이 바로 최치열의 침낭이 되어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미 남행선은 최치열을 외적인 부분부터 치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밥이죠. 섭식 장애를 앓고 있는 최치열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 이제 최치열은 남행선의 존재가 어떤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밥으로 이어진 인연은 더욱 깊어져 가겠죠. 그리고 남행선이 최치열의 데일밴드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암시는 첫 장면에서 나왔죠.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최치열 입간판에 부딪힌 남행선.
남행선은 망가진 최치열에게 데일밴드를 붙여줍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최치열을 남행선이 치료해주는 데일밴드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스토리가 될 것 같네요. 참고로 헤이의 과거 해상 중에 고시식당이라는 식당이 나왔었는데 이 고시식당이 헤이의 친엄마와 남행선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가게인 것 같고 남행선은 엄마의 음식 실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네요. 어쩌면 최치열이 남행선의 음식을 잘 먹는 이유에도 과거의 고시식당에서 최치열과 남행선 엄마의 인연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먹었던 집밥의 느낌을 받아 섭식장애인 최치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우아해 보이지만 막상 까고 보니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선재네 가족도 인상 깊었는데요. 강압적인 엄마 밑에서 강제로 의사가 되어야만 하는 선재의 상황과 그 잔소리를 듣고 클래식을 크게 키워버리는 선재의 형으로 보이는 학생의 모습으로 보아 대체 네가 되고 싶은 게 뭔데? 선재네 가족은 엄마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반찬 가게에서 다른 엄마들의 언행을 지적하는 모습으로 보아 자신과 다른 엄마들의 지적 수준 차이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저는 선재 엄마의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자격지심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런 말을 했죠. 그래도 잘난 네가 말해봐. 흑수저 출신의 변호사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선재 엄마의 인물 소개를 보니 더 확신이 듭니다. 선재 엄마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 심리로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 1타 스캔들 1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앞으로도 1타 스캔들을 쭉 리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복선 해석과 내피셜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좀 더 쉽고 재밌게 1타 스캔들을 즐기실 수 있게 노력할 테니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많이들 부탁드립니다.